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인간관계에서 불편함과 분노는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게 되는 감정입니다. 친구, 가족, 연인, 동료 등 어떤 관계에서든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편함과 분노를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 관계가 악화되거나 심지어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불편함과 분노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 감정들이 발생하는 몇 가지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소통의 부족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갈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거나 서로의 기대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으면 오해와 실망이 쌓이게 됩니다. 이는 결국 불편함과 분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때로는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지만 반대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만을 고집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때로는 외부 요인에 의해 악화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 문제, 금전적인 어려움 등은 개인의 감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압력이 쌓이면 작은 문제도 쉽게 폭발할 수 있는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감과 함께 불편함이나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알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한다고 느낄 때 이러한 감정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이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은 결코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불편함과 분노를 방치하면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지고 이는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이는 관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상처들은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적절히 표현하지 못하면 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지속되면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도 직결됩니다. 한적한 산사의 아침, 맑은 공기가 가득한 경내에서 한 젊은 제자가 스승인 집착을 벗어난 집념의 승려에게 다가갔다. 제자는 최근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혼란스러워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왔다. 그는 머리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요즘 제가 한 동료와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지고 제 마음도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자의 말을 경청했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평온했으며 제자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이해하려는 듯했다.
스님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자여, 사람과의 갈등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정의 인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너의 마음 속에는 어떤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화가 나고 억울하며 속상한 마음이 가장 큽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감정의 원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내가 화가 나고 억울한지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는 스님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신의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동료의 말과 행동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님은 다시 입을 열었다. 감정을 인식하고 원인을 파악한 후에는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감정의 인정이라고 하지요. 너의 화와 억울함도 결국 너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의 말을 새겼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 다음으로는 그 감정을 긍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화를 내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피하고 비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님은 잠시 멈추고 차 한 잔을 마시며 제자에게 물었다. 너는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때 얼마나 그의 말을 진심으로 듣느냐?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경청을 연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듣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관점을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자는 스님의 조언에 깊이 공감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스님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함께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양쪽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여 약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화해로 가는 길이지요. 스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했다. 마음속 분노와 갈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명상과 호흡법을 실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기 위해 운동을 하거나 너의 감정을 글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너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차츰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는 스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속에 평온함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깊이 감사하며 말했다. 스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님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다. 제자여, 삶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과 배움의 기회를 줍니다. 갈등 또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입니다. 너의 마음속 빛을 잃지 말고 꾸준히 수행하며 나아가거라. 제자는 스님의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산사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 보였고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희망과 결심이 가득 차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불교의 지혜가 갈등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얼마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는 갈등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님이 강조한 감정의 인식, 감정의 인정, 그리고 적극적인 경청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특히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점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또한 명상과 호흡법, 글쓰기를 통해 우리의 내면을 돌보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도 갈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들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처럼 갈등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께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갈등이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큰 힘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채널에 가입하여 더 많은 지혜와 가르침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하는 여정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함께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